코인을 디자인하면서 저희가 했던 생각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아 코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아의 첫 번째이자 근본이 되는 제품입니다. 저는 글로아 블로그에서 2016년 3월 10일에 작성한 블록체인은 고압전선이다라는 글에서 글로아 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은 특정 화폐에 대해 안정적 환율을 갖는 암호화폐를 만들려는 시도가 많아졌고 그들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글로아 코인을 처음 고안했을 당시만 해도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은커녕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는 대중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글로아 코인이 개발되고 개선되는 수년 동안에 업계는 빠르게 기술적, 사업적, 제도적 변화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서 저는 비트코인 위에 자체 프로토콜로 시작했던 글로아 코인이 현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설계의 취지와 상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은 값비싼 잉크로 작성되는 공개 장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장부의 복제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장부상 정보의 무결성을 얻고자 합니다. 누군가 내용이 변조된 장부를 사용하려 든다면 이미 장부의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지 않는다면 변조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많고 자신의 장부를 한 줄 적는 데에는 부담이 되지 않은 잉크지만 그 값비싼 잉크로 모든 사람의 장부를 다시 작성하는 것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블록체인의 기본이며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모든 블록체인은 이 방식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아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 주체를 분산하여 다양한 조건의 한정성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이드 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줄여서 퍼블릭 체인이라고 불립니다. 퍼블릭 체인은 말 그대로 공개된 블록체인으로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누구나 조건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장점으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부의 사분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돕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반 데이터베이스로서는 비싸고 느리다는 점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줄여서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인터넷이 아닌 회사 내 사설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접근 가능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기존 사용 모델에서 사용하기에 속도, 비용, 보안 문제가 제기되자 유행했던 형태입니다. 하지만 사설망 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의 객관성은 떨어집니다.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언제든지 정보를 고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의 내역과 대조해서 기록을 점검하는 기능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블록체인은 줄여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합니다. 광의로 말하자면 사이드 체인은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된 블록체인입니다. 하지만 보통 퍼블릭 체인과 연결된 프라이빗 체인을 지칭합니다. 각 블록체인은 조건부 통로로 연결되어 사용자는 자신의 암호화폐를 한 블록체인에서 다른 블록체인으로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마다 필요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블록체인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다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저렴한 사용료가 필요하다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옮겨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등 퍼블릭 체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금전 네트워크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체인의 역할을 하는 현금, 프라이빗 체인의 역할을 하는 은행, 사이드 체인의 역할을 하는 범은행망이 그것입니다. 현금은 퍼블릭 체인입니다. 누구나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암호화폐와 물리적 현금의 차이점은 암호화폐는 누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공개되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무결성이 유지되는 한 위조지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만 현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외 운영 비용 등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은행은 프라이빗 체인입니다. 해당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은행에 잔고를 두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잔고 및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책임을 집니다. 고객은 자신의 잔고 관리에 대해서는 은행을 오롯이 믿어야 합니다. 범은행망은 사이드 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 은행망을 통해 작은 거래를 합니다. 고객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선 고객의 은행과 송금받을 은행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적이거나 기술적인 이유로 은행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송금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예로 각 은행이 정산 시간 중에 송금을 하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달러는 당신의 1달러와 다릅니다. 왼편엔 유명한 마약왕인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있고 오른편에는 아마도 더 유명한 투자왕인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현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마약왕은 현금을 묻기 위한 고무줄값만으로 한 달에 2,500달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 거래로 벌어들인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받아줄 수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고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금으로만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송금에도 제약이 컸습니다. 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 같은 거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워렌 버핏의 돈은 어떨까요? 어느 은행이 워렌 버핏의 돈을 마다할까요? 워렌 버핏은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등 미국 대형 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1달러와 미국에 있는 1달러는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자금 유출을 경계하여 해외 송금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금은 지역 한정적입니다. 중국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미국으로 하나도 보낼 수 없다면 당신은 미국에서는 가난합니다. 중국의 억만장자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억만장자인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돈이라는 것은 조건부 통로들로 연결된 네트워크상에 존재합니다. 몇 가지 사이드 체인들이 여러 금전 네트워크의 상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 송금으로 치자면 스위프트, 미국 내 송금으로 보자면 ACH,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금. 이 사이드 체인들은 격리된 금전 네트워크들을 연결하여 자금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즉 따지고 보면 돈은 어느 정도 분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 아니 연방준비위원회라는 하나의 발행 주체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누구나, 심지어 마약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은 각자의 잔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전 세계의 15,000여 개의 은행들 중 미국에만 7,000여 개의 은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은행들은 상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달러를 담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처럼 작동하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다면 그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을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중앙 발행자가 존재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같은 레이어가 있어야 하며 여러 은행들 같은 다양한 한정상들이 나와야 하고 조건부 통로를 통해 그들을 서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에 대해 안정적 환율을 갖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고정 환율을 가질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변동에 따라 유통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 방식, 다른 암호화폐로 담보를 걸어두는 방식, 법정화폐로 담보를 걸어두는 방식. 하지만 각자 단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담보를 걸어두는 방식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큰 만큼 많은 양의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화폐를 담보로 걸어두는 방식은 발행과 환전이 운용자에 의해 중앙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방식은 세 가지 접근 방식 중 유일하게 아직 구현된 적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명확한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블록체인 외부에서 가격 정보를 가져오는 시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거래소 A와 거래소 B 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한 발행량 조절이 가격에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될까요? 저희는 글로아 코인을 새로 구현하면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구조를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화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큰 하나는 1달러에 해당하며 발행인은 고정 가격의 토큰을 사거나 팝니다. 하지만 한정성은 조건부입니다. 발행인이 고정해주는 가격 혜택을 보려면 발행인과 거래가 가능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법정화폐를 다루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법 등 기존 금융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인을 통해 중앙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글로아 코인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글로아 코인은 현존하는 금융망을 본다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들을 연결하는 상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다중 레이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블록체인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로아 코인의 퍼블릭 체인은 이더리움 위에 올려진 ERC20 스마트 컨트롤입니다.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에서 구동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제약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느 퍼블릭 체인이 그렇듯 이 위에선 통제할 수 있는 중앙 집중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모든 스마트 컨트롤이 갖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의 처리 속도와 비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누구나 퍼블릭 체인의 사이드 체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글로아 코인의 사이드 체인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퍼블릭 체인에서 통제된 관문을 통해 사이드 체인으로 오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이드 체인 운영자로부터 글로아 코인을 사거나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로아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드 체인을 오리진 체인으로 부릅니다. 오리진 체인에서는 오직 글로아의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에 통과한 인증된 사용자들만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리진 체인의 사용자들은 글로아로부터 직접 글로아 코인을 고정가에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글로아 코인은 사용자들의 재정 거래를 통한 가격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글로아나 오리진 체인에서는 늘 글로아 코인 한 개를 1달러에 사거나 팔 것입니다. 만약에 글로아 코인이 어떤 사이드 체인에 비해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면 재정거래 투자자들은 글로아 오리진 체인으로부터 글로아 코인을 사서 해당 사이드 체인에서 매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글로아 코인이 어떤 사이드 체인에서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해당 사이드 체인에서 글로아 코인을 사들여 글로아에 매도할 것입니다. 모든 사이드 체인의 글로아 코인 공급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거래는 사이드 체인의 가격을 늘 1달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글로아 코인은 일정 부분 분산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아라는 하나의 발행 주체만을 갖고 있지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아로부터 인증된 사이드 체인 운영자들은 자신의 사이드 체인 내에 글로아 코인을 담보하는 현금을 갖는 대신 해당 글로아 코인에 대한 환전 책임을 갖습니다. 글로아는 퍼블릭 체인과 오리진 체인에서 유통되는 글로아 코인에 대한 담보를 받고 환전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이드 체인들은 다시 퍼블릭 체인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로아 코인은 각종 스테이블 코인 위에 상위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준분산화 모델은 각 스테이블 코인의 조건부 환전성을 더욱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각 조건에 해당하는 사이드 체인들을 독립적으로 구성해 다시 조건부 통로를 통해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글로아 코인은 4가지 송금 방식이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에서 퍼블릭 체인으로 송금하는 것, 퍼블릭 체인에서 퍼블릭 체인으로 송금하는 것, 퍼블릭 체인에서 다시 사이드 체인으로 송금하는 것, 그리고 사이드 체인에서 다른 사이드 체인으로 송금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체인에서 사이드 체인으로 송금할 시에는 근로자가 사이드 체인 운영자에게 담보금을 이체합니다. 거꾸로 사이드 체인에서 퍼블릭 체인으로 송금할 시에는 사이드 체인 운영자가 근로자에게 담보금을 이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 체인 운영자들끼리는 서로 합의에 따라 사이드 체인 간에 직접 이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코인은 기존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운영 주체의 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로하는 사이드체인 운영자들의 담보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조건의 네트워크들이 공존 가능한 생태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각 사이드체인 운영자들은 자신의 블록체인 사용자들의 환전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각 운영자들은 자신의 사용자들의 요구 조건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드체인 운영자가 환전 서비스가 포함된 게이트웨이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분산화와 환전 직접성을 축으로 비교하자면 글로벌 코인은 운영의 분산화와 조건부 직접 환전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에는 완벽히 분산화된 암호화폐를 기축으로 생태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이 될지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코인은 그날이 올 때까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 간의 교두보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